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내 정치적 생명 걸겠다고까지 한 걸지 거잖아요.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걸려요. 걸려요?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. 만약에 네. 총선에 뭘 걸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건 뭐냐면요. 여기 아리까리한 그 비례대표 말번 정말 우리가 잘했을 때 될 수 있는 그 말번 네? 정도로 가고 지역구를 내놓고요. 그렇죠. 울산을 포기하고. 그렇죠. 예. 지역구 내놓고 나 비례대표 말번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그리면 돼요. 근데 나는 울산 그대로 있으면서 내 정치생명 걸겠다.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정치생명 별로 국민들한테 큰 관심은 아니거든요. 저는 요번에 그렇거든요. 요번 선거 누구 선거였습니까? 대통령 치른 선거거든요. 사면해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. 원래 당에서는 요번에 후보를 안 내려고 했거든요.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반대를 그렇죠. 했잖아요. 그러면 그게 네. 좀 멋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약속을 깼거든. 규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 후보를 안 낸다. 원칙을 정했단 말이죠. 민주당에서 2번을 깼단 말이죠. 옛날에? 그렇죠. 근데 우리는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명분도 살고 민주당과 대비가 딱 되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마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의 마음의 빚이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분을 갖다 거기 앉히려고 했고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. 이게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조그만 자리니까 항소구청장 자리니까 이건 하나 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대통령이 만든 선거판이고 대통령이 뽑은 후보로 그렇죠?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 팔고 다녔거든요. 나 대통령하고 직통전화 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강서구민들 제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 혐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나 대통령하고 잘 통해 이러니까 그냥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. 라고 한다면 변해야 될 건 대통령인데 이게 문제거든요. 그럼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못해요. 오케이, 대통령한테 책임 물을 수 없죠? 그러면 뭐예요?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? 그럼 이분을 쳐내야 되는데 그걸 이분을 또 쳐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렇게 무리해서 그분을 대표로 앉힌 대통령 책임이 된단 말이죠. 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만 갈았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이걸 딱 보게 되면 아, 대통령이 결국은 뭐냐 다음 총선도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내가 치르겠다. 늘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? 내가 치르겠다. 내 이름으로 치른 선거다. 그다음에 심지어 170석. 그런 확신에 차가지고 이걸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김기현 시즌2는 뭐가 되느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즌2가 된다라는 거예요. 이걸 다 뻔히 알면서도 네? 말을 못 해 지금 아무 말도 못 합니다. 말씀 좀 하시죠.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민심의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14년도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가 12% 정도 졌습니다. 그러고 나서 2016년도 총선에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얻은 의석이 12석입니다. 49석 중에. 그 다음에 2018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36% 졌습니다. 그리고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우리가 얻은 의석이 8석입니다. 49석 중에 8석 얻었습니다. 지금 이번에 17% 정도 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. 지금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거는 누구나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처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. 우리 내부에서도 의총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조용한 변화를 주문했고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관계가 변화되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연말까지 간다면 전반적으로 지지율 변화도 있을 수 있다. 이런 관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. 합동해서 나가자.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. 요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그냥 구청장 선거 하나 진 게 아니고요.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용산으로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축적했던 정치적 자본을 다 까먹은 거다. 그게 무슨 얘기냐? 당에서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알기 때문에 공천 안 한 게 낫다. 특히 저 사람을 공천 안 한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
결국은 공천을 해버렸잖아요. 그리고선 급하니까 한라인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. 민심은 외면한 채 용산만 따르는 여당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전쟁 벌이죠. 인사하는 거 보세요. 마음대로 하죠. 청문회 그거 뭐라고 합니까? 청문회 런까지 하잖아요.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다수당 만들어주면 용산 뜻 따라가지고 뭔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국민들께서 느끼실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직관계를 빨리 청산하지 아니하면 그 국가는 굉장히 클 것이다. 예. 수직관계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인지 김기현 대표가 김행전 장관 후보자 사퇴를 직접 주도했다라고 하자 일부에서는 그게 무슨 대단한 반대였냐 시큰둥한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. 박 의원이 의원총회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왔습니까?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당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를 물려놔 그런 얘기까지? 어떤 그런 뉘앙스도 있을 거예요. 사실 당의 문제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재신임을 받고 김기현 대표가 이 길을 꾸리겠다라고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언론들이 제기하는 답안지들을 보면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스타 장관들을 빨리 당으로 오게 해라라고 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뭐 계속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1번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1인 온다. 결국 대규모의 인재를 다시 충원하기 위한 그런 그 재창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.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는 답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런 답안들을 놓고 정말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지 그 결정들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대통령께서도 기존의 소통 관계 또 보궐선거의 어떤 결과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국민 소통, 현장 소통,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. 또 기존의 이념보다는 이제는 민생에 더 치중하자. 그리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장관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본다면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근데 그게 당신이 변화하고 당신이 소통을 하시면 되는데 소통을 강화해라. 그러면 당신이 소통하면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본인도 생기는데. 현장 나가고 본인도 그 하겠다고 하시니까요. 아니 현장 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. 당의 나는 여긴 못 듣고. 충원을 들어야죠. 예. 그게 소통이지. 우리가 하겠습니다.